안녕하세요. 고랑TV 구독자 여러분. 저 고민호입니다. 오늘부터는 통계로 본 농업농촌 환경,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네 편으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내 거시적인 경제 지표하고 농업농촌이 처한 환경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에서 농촌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수, 그리고 농업법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농업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하고 경제성장률 추이를 봤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이제 분기별로 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보통 2분기, 3분기, 22년도도 2분기, 3분기 하면 어, 한 4,900조에서 5,000조 사이에 있었고 저희가 이제 4, 4분기가 항상 보면 GDP가 가장 피크치를 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5,100조 그 정도 되는군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저희가 계속 저희 하락 곡선을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국내 GDP를 본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농림업 부문 총부가가치 그리고 농림업 부문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우리가, 한 4분기 정도 되면 5천억 5천억 조 이상을 갖다 차지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21년도 4, 4분기를 봤을 때 107조 원. 그렇다면, 저희 농림업 부분이 국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6%에서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국내 경장 성장률은 이제 지속적으로 아까 하락하는 걸 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 농림업 부분, 이것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성장세를 갖다가 거의 이제 바닥을 기고 있죠. 저희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2년도 3, 4분기에서 23년도 1, 4분기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한 경우도 있다는 거 참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3년까지 분기별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 추이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만 했던 어,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상승폭은 이제 완만하게 이제 무역폭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물가는 상승하는 데 반해서 농업 부분의 부가가치는 마이너스 내지 이제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의 순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균 농가 소득 추이를 보면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침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3천만 원대에서 이제 4천만 원 이상으로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볼 것이 농업소득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7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역성장했고 22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농업소득은. 농업의 소득 부분은 3.9% 연평균 성장을 했으며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그러니까 비경상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이 기타 소득은 연평균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농민들도 이제 농업 외적인 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농촌 인구와 거기에서 기능기촌 인구 유입 추이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주황색 이것은 이제 인구 수를 농촌 지역 농가 인구 수를 나타내는데 엄청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호수 농가 수는 거의 평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인구는 여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 13년 대비로 했을 때 어, 인구는 한 24% 정도 이제 감소를 했고요. 대신 농가 호수는 한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능기촌인 어, 유입인구 추이를 나타내는데 비교적 기능기촌 정책이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데 저희가 2021년까지는 상당히 이제 증가하던 그리고 21년에 이제 피크치를 쳤는데 22년에는 그에 반해서 상당히 대부분 지역이 축소,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전북만 하더라도 인구 유입수가 2021년까지는 상당히 어, 높은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 와서는 떨어져 가지고 3, 4위 수준에서 6위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농업인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 농업인 수는 한 25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북, 전남, 경남, 경기도, 충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별로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 그다음에 여성이 46%로서 거의 그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데 전남과 경남이 성비에 있어서 이게 평균보다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들로 본다면 60대가 34%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70대, 그다음에 50대 이런 순이지만 전북 경우에는 40대 이하는 전국 평균보다 비중이 높지만 70대 이상은 평균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종사 기간으로 보면 이 농업 종사 기간으로 보면 30대 이상 이 30년 이상이 44% 얘기를 보시면 어, 이렇게 대부분 이제 고령화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북은 보면 이제 46%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농업 중심으로 농업인 비중이 많은 곳은 특히나 평균 이상으로 30년 이상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북은 이제 종사기간 10년 미만자 비중이 25%로 농업인수가 많은 다른 지자체 비교 시에 그래도 10년 미만자가 높다는 것은 젊은 농부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경영체 등록 건수 그리고 이제 재배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경영체 등록된 경영체들은 182만 3천 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152만 3천 헥타르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비중을 보면 한 아니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개 경영체당 경영체 수 면적을 갖다가 경영체 수로 했을 때 한 개 경영체당 경작 면적은 평균이 0.8 헥타르 그래서 한 2,400여 평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 경영체당 경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이제 전북으로 보면 되겠고요. 한 1.2 헥타르 정도? 뭐 전남이나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소수점 자릿수를 그래서 그렇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0.8 대비 1.2니까 저희가 이제 평균 대비 한 153% 수준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의 부유면적은 전남, 경북에 이어서 3위인데 반해서 등록 경익체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재배 면적별로 경익체 수와 보유 면적을 봤을 때 여기 보면 1헥타르 미만 1헥타르 미만자들이 80.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소농들임을 알 수 있겠죠? 면적은 33%밖에 경치 수는 80%인데 면적은 30%밖에 33%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5 헥타르 구간 이 경치 수는 2.6%인데 비해서 면적은 12%. 그래서 이제 여기 계행체별 소유 면적을 봤을 때 3.8로서 평균이 0.8이었을 때 이들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5헥타르에서 10헥타르 미만 이 경치수는 1.6%인데 반해서 면적은 13.3%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이들이 1경영체당 갖고 있는 것은 8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헥타르 이상 갖고 있는 것은 0.6% 경유체가 한 13.2%를 갖다 보유함으로써 평균 대비 20배가 넘는 농지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소수 경유체가 농지 쏠를 갖다가 전부 보유해가지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촌도 소수의 경영체가 부의 쏠림 현상이 크지 않나, 농지의 쏠림 현상이 크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별로 농업법인 조직 현황을 보면 어, 우리 전라남북도에 그 농업법인들이 상당히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전남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이 1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농업법인, 16,000여 개 중에서 전남북이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의 법인 형태별로 본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순수 농사를 짓는 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영조합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하고 틀리죠. 다른 지역은 농업회사 법인의 점유율이 영농회사보다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전 남북만 영농 조합이 많은 거 보니까 순수 농사를 짓기 위한 뭐 작목반부터 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좀 낮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별로 농업법인 분포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전남과 전북이 큰 파일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이제 사업 유형별로 농업법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자료인데요. 전국 이제 농업법인 중에서 농업 생산에 속한 유형이 36%를 차지하고 농업 생산과
제가 이제 농업 생산 외 사업, 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 농업 생산이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64%가 농업 외적인 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작물 재배업, 이것이 30% 가까이 하고 농수산물 유통업, 이를 볼까요? 작물 재배업과 농산물 유통업, 이것이 뭐 30%, 농산물 유통업이 29%,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업, 이것이 22%.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전체 30,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 농업법인 분포도로 봤을 때 전남이 18%, 전남이 18%로 가장 높고 경기 14%, 그다음에 전북 12%, 이런 식으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이 18%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와 영업 연수를 갖다가 한번 봤을 때 농업법인 종사자가 어, 이제 규모별로 봤을 때 최고 많은 것이 3, 4인. 3인의 비중이 45% 가장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1인 이하가 28%, 그다음에 5에서 9인까지가 19%. 그래서 이제 9인 이내가 이제 92% 수준을 갖다 유지함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 후 존속 연수를 봤을 때 4에서 7년이 34%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8년 이상 장수기업 비중이 53%입니다. 53%. 그래서 비교적 농업법인이 다른 업종 법인에 비해서 이제 수명이 좀 길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이제 품목별, 작목별로 경영체 수와 재배 면적을 갖다가 봤을 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것인데요. 이제 뭐 미국류, 그 다음에 조미채소류, 그 다음에 과실류, 뭐 투영작물류, 이런 식으로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 이 미공류, 그 다음에 뭐 조사료 부문, 그 다음에 여기 맹류,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도가 상당히 들쑥날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작물별로 이제 시장을 갖다가 추이를 볼 거거든요. 그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많은 경영체가 선택한 그런 작물 위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만 한번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제 경영체 수하고 그다음에 재배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제 경영체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이제 익산시입니다. 익산시가 이제 한 11.5% 점유하고 있는데 한 2만여 경영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는 이 김제를 한번 보면, 이제 익산이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경영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재배 면적이 이제 보시면 1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이제 넓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지평성의 고장이라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체는 적고 면적은 넓다 보니까 이 일 경영체별 이제 경작 면적을 봤을 때 1.8, 좀 전에 이제 전국 평균이 0.8인데 비해서 1.8이니까 엄청나게 막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보편적으로 이제 전북의 시군들은 0.8 대비 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아도 너무 높죠. 막 2배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 면적을 보면 재배 면적별로 봤을 때 1헥타르 미만 이것이 전국은 한 80% 이상이 이렇게 소농에 속했지만 전북은 그나마 50%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지에서 보면 대농들이 이 이쪽에 많이 분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 아무튼 타지에 비해서는 소농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에서 이제 작물 재배 쪽에 좀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만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는 이제 한 9천여 개 있고 이들의 총 재배 면적은 7만 5천 헥타르. 그래서 이제 1법인당 재배 면적은 한 8헥타르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당 재배 면적은 제주도가 18헥타르 가장 높고 충남이 11, 전남 10, 전북 9헥타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재배작물별 분포를 보면 이렇게 논벼, 아무래도 벼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논벼가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26%. 그 다음에 채소가 24%, 그 다음에 사료작물이 12%, 가수 10% 이런 식으로 어, 법인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법인의 주력 작물이 다른데요. 제주도는 채소와 과수 위주이고 충남, 전북은 논벼, 그 다음에 전남은 채소와 논벼, 그 다음에 경남은 사료작물 등 지역에 따라서 작물이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중에서 축산 분야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축산 분야 법인은 1,500여 개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남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북도, 경기도 이런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축산법인이 사용하는 가축 종류는 이제 한정적인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한유구, 그다음에 돼지, 닭, 오리, 꿀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한 축산업에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있는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보면 농수산물 유통업, 그다음에 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위주로 이제 작물 재배업도 겸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농업법인 전체 이제 손익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국 평균을 볼까요? 평균 아니죠. 이거 전체 누계, 영조합법인이라고 농업회사법인을 갖다 나눠서 보면, 아무래도 농업회사법인이 14,000여 개로 더 많고, 매출액도 35조 원, 어, 영농법인은 이제 순수 이제 재배업 위주로 한다고 보고, 한 47조, 48조 정도가 21년도 매출액이 잡혔고요. 1인당 매출액을 보더라도 여기는 13억 정도 되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은 4억 8천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것도 많이 차이 나죠. 3억 정도 대 10억 정도. 그래서 1인당 영업이익을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4,100만 원, 그 다음에 영농조합이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이제 아무래도 농업회사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매출액 규모에서도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충남 이런 순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 경기도가 법인당
1200만 원 가장 많고, 이게 충남이 1000만 원, 경북 900만 원. 상당히, 이제, 이 농업법인들의, 수익은, 낮은 수준이다. 알 수 있겠고, 법인 형태별로 보면 순수 영농 사업에만 집중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비해서 투자 유치가 용이하고 복합 사업이 가능한 농업의 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한 3배 가까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이- 이상 통계로 본 농업, 농촌, 환경,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농업, 농촌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본인이, 이제 이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내가 어떤 식으로 농업, 농촌에서, 사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는 스스로 한번 발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